여권 내에 한동훈 장관 견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나 때문에 등판했다면 너무 빨랐다, 뭐 이런 취지의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어제 대구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지지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제가 자극을 줬더니만은 몇 주새에 정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요. 대구 시민의 그리고 경북도민의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져가는 대구의 미래를 보면서 어느 전몰자 가족에게는 상처일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까지 되짚어가지고 대구를 찬양하기에는 저는 마음이 좀 아려옵니다. 그 고관 대작들이 대구를 드나든다. 대구시민 환심하려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여간 저희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 겨냥 같은데 실제 그 겨냥이 맞는지 궁금하고 한동훈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야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을 본다 하더라도 대구에 대한 애정이야 있겠지만은 그 출마로 이어질 정도의 의사가 읽히진 않았습니다. 애둘러서 이제 질문의 의도와는 조금 달리 다른 말을 좀 이준석 전 대표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물론 신당이 영남을 기반으로 창당할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석 달 새 6번이나 대구를 찾았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한다. 6.25 전쟁에서 끝까지 싸웠다. 열흘 전에 대구 찾았을 때 한동훈 장관이 저 말을 했고, 어제 대구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에 고관 대작들이 대구를 다녀갔다, 이런 표현을 애둘러서 견적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동훈 장관이 막 떴을 때 이준석 대표야 매일 인터뷰를 하고 매일 발언을 쏟아내니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하고 자기하고 그 비슷하게 좀 상대할 만한 어떤 동료 의식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센 펀치를 날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건 아마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준석 전 대표 본인과 한동훈 장관 정도가 서로 간에 상대할 만한, 존중할 만한 정도의 체급이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아마 한동훈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그게 좀 작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많이 언론에 지금 부각이 되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 국민의힘 보수 진영 내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나 새로운 어떤 주자 스타로서 구상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밀리는 듯한 형국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검색량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고, 초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과 한동훈 장관의 지지층이 겹치지 않을 거라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판단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대구를 놓고 벌어지는 게임을 보면 상당 부분 겹치면서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 주말에 가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일정 정도의 견제구를 날리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사실은 대구에서의 무소속 출마를 비롯해서 대구의 신당 창당해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신당이든 대구로 출마할 생각을 확고하게 굳히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을 견제해야만 대구의 중심에서 자기가 보수의 새로운 적장자로서 깃발을 꽂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대구를 찾는 한동훈 장관을 고관 대작이 대구에 와서 한심을 살려고 한다, 이런 식의 견적을 날렸는데, 저는 저 발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6.25 전쟁에서 끝까지 적들에게 점령되지 않았다, 먹히지 않았다는 이야기하면서 대구를 보수의 심장, 보수의 본산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들어서 저는 전몰자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한국전쟁까지 끌어들여서 상처를 주느냐라고 되받아쳤어요. 저는 맥락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사망하고 전쟁에서 다치신 분들을 우리가 어루만지고 끝까지 국가가 해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말한 6.25 전쟁에서 대구가 보수의 본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하는 것은 역사적 평가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실제로 영남이라든지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6.25 때 적들로부터 지켜냈다는 것은 사실 대구의 자존심과 자존감 같은 게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준 건데, 전몰자 가족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분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본말을 잘못 짚고 있고 한동훈 장관에게 좀 핀트가 맞지 않는 지금 반격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세에서 밀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 얘기는 처음에 본인과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상의 러브콜을 보냈는데,
좀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여러 여론의 검색량과 조명이 한동훈 장관에게 쏠리니까 이제 아예 좀 라이벌로 생각하고 견직을 날린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의 갈등 관계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위치도 서로 다르고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 장관이 굳이 본인을 공격하지 않는데 본인이 한 장관을 공격하거나 그에 대해서 한 장관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이게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건 뭐 원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들어온다면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미래를 기약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길을 간다면 어쩌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박근혜 퀴즈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이제 박근혜를 넘어서고 벗어났는데 윤석열 퀴즈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해서 윤석열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다. 이런 이제 표현도 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는 한 장관이 17일 날 대구 방문을 하면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예. 그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찾은 건 이제 지난 주말이 처음이에요. 예. 때문에 뭐 대구를 둘러싸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것 좀 과한 관측인 것 같고 예. 다만 본인이 이제 새롭게 정당을 창당한다면 이른바 보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 혹은 정치적 균열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진폭을 키울 수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보수 본진에서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놓치지 않겠다. 내지는 일정한 균열을 만들어내겠다. 근데 이런 전략이나 그런 견직으로 던진 건 맞는 거래.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비슷한 취지로 사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찾았었고 물론 법무부의 통상 일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지지자들과 대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뭐 비슷한 이유로 여론조사 하나가 좀 나왔는데요. 물론 조사 일시는 일주일 전이긴 한데 이현정 의원님. 네.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성인 대상으로 좀 물어봤어요. 이준석 신당의 총선 영향력 영향 없다 52, 영향 있다 43. 한동훈 장관이 여당에서 출마했을 때 영향력 영향 있다 70, 영향 없다 23.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아버지가 고향이 대구지만 본인은 대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지금 대구의 어떤 대표하는 정치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원은요? 노원은 어떻게 돼가죠? 지금 본인이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무조건 노원을에 출마하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노원에 노자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노원 그 입구에 있는 이 유권자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동안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건가? 더군다나 지금 대구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6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예. 고관대작들 운운하는데 본인도 고관대작이었잖아요. 당대표였기 때문에. 본인도 열심히 찾아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러면서 어제 가서 대구가 발전하지 못한 것들 그것이 뭔가 윤석열 정부의 탓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구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즉 대구가 구미라든지 성서공단이나 등등 해서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어떤 것이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전환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공항이 이전돼서 거기에 지금 새로운 단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앞으로 개발 플랜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 즉 여권 지지를 본인이 어떤 흔들어서 영향력을 보여줘서 예.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협상의 어떤 카드로 쓰겠다 이런 용이잖아요. 그거 아마 대구 시민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과 지분 싸움 중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일정 정도 만약에 뭔가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예. 노원하고 똑같은 처지가 될 겁니다. 아마 노원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안 하는 것처럼 아마 이 대구가 본인에게 썩 호의적이 않다고 그러면 앞으로 대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는 20일과 21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난 17일 대구를 찾았을 이후에 여론조사고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자를 만났을 때 반영이 안 된 건 맞는 건데 이런저런 여론조사까지 좀 확인을 좀 해봤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에 물론 이것도 참고 정도의 사항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을 향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들, 검색량, 대우자가 이제 공개적으로 봉사활동 나선 것, 대구 방문, 대전 방문, 아마 울산 방문까지 포함하면 여러 대중의 관심도 수치를 입증하는 검색량도
최근에 주제, 무게의 중심은 한동훈 장관에 있지 않냐라는 평가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측과 해석들이 분분한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여권 인사 한 명이 저희 신재호 의원이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서 명몰이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 2단계 이재명 몰이 전략 써서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 두 번째는 원희룡 장관. 받아들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승이죠. 명몰이는요. 1년 7개월을 명몰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하면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언론의 뭐 주목도를 높였던 거, 그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한동훈 장관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원희룡 장관은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경을 찍었던 거예요. 내가 명몰이를 하는데 내가 지금 한동훈 장관보다 한참 뒤쳐져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멀어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개항을 출마 선언한 것 같은데요. 그냥 정치라는 것들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저는 본인들 스스로 좀 꼭 이재명 대표를 몰아야만 본인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평가받나요? 그냥 한동훈 장관으로서, 예. 원희룡 장관으로서 평가받을 수 없을까요?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재명 몰이 전략,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미 선점을 해놔서요. 저거는 큰 전략으로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금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핵심 인물들이 좀 한꺼번에 총선에서 뛰어야 좀 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는데 여기 종로 중구 뭐 원희룡 장관 계약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요 하태경 의원 원래 이제 해운대 지역구였다가 부산 대신 수도권 서울에서 몸을 던지겠다고 한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등장합니다. 저는 종로로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 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도전의 길에 그 정면 승부의 길에 한치의 주저함 없이 몸을 던집니다. 한 장관과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경쟁이 될 겁니다.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면 우리 당의 전국적 지지율을 높이고 다양한 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종로 갔으니 종로 오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강경파 의원들의 한동훈 장관 거듭된 탄핵 메시지 혹은 이준석 전 대표 견제구까지 알아봤다면 오늘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메시지 좀 이랬어요. 그러니까 종로 지금 현역 국회의원 최재형 의원도 양해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장관 나오면 아름다운 경쟁이 될 것이지만 뭐 전국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 얘기도 있고요. 종로와 한동훈 장관, 하태경 의원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탑10의 첫 번째 이 뉴스가 이제 한동훈이 키워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한동훈이 가장 큰 관심과 또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어디로 가느냐,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짤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이제 몇 달 만에 종로를 택해서 오늘 종로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이 개인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3선까지 했기 때문에 서울로 큰 고민을 해서 서울로 출마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좀 체급이나 본인의 좀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나름대로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로를 고민해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뭐 설명됐습니다만 지금 현역으로 있는 최재형 의원님하고는 뭐 만나서 좀 상의는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현역이 있기 때문에 험지가 아니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종로는 전통적으로 험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 지난번 최재형 의원이 되실 때는 이제 보궐선거로 됐기 때문에 예. 보궐선거의 분위기라는 바람 속에서 됐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종로에 뭐 하태경 의원이 꼭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당의 결정이나 방침은 전혀 없지만 하태경 의원은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 고민 끝에 거기를 택한 것인데 문제의 키워드인 다시 한동훈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한동훈의
그 상수를 놓고 한동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종로 문제는 새롭게 저는 개편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종로를 택하든 또 한동훈 장관이 뭐 비례를 택하든 어디를 택하든 간에 한동훈 장관이 먼저 상수로 역할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그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먼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뭐 최재형 의원이 있는 종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게 맞는지를 설명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 당에서는 저런 그 일정 정도의 이 그림들이 막 서로 오고 가면서 하면 민주당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죠. 이재명 당대표는 무조건 개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개항을 해 그냥 말뚝을 받고 끝까지 있으려는 심산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종로를 가해서 험지로 가야 된다. 이제는 하태경도 이제는 종로에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 특히나 원희룡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오면 인천 개항을 해 가서 이재명과 내가 지더라도 붙겠다라고 하는 혁신과 희생과 결단이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키워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에서는 그냥 당대표부터 가장 쉬운 데를 또 움츠리고 지키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험지로 가고 어떤 사람이 불출마를 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총선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국민의힘이 다소 시끄럽기는 보일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이게 내년 총선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식의 어떤 이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고 민주당 쪽으로 종로를 좀 보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 정말 종로 출마 설로만 끝나지 않을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요. 박원석 의원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사실 뭐 종로에 출사표를 던질까 말까 고민하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으로 오랜만에 SNS 포문을 열었고 실제로 종로에 지금 민주당의 당협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성원 변호사를 좀 알고는 있는데 저 부분 때문에 또 임종석 전 실장 참전 여부도 종로에 관심이 좀 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종로라는 지역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양당 다 이제 종로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현직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로 당선된. 때문에 이제 현직 의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태경 의원의 출마 선언을 최재형 의원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다지만 상의라기보다는 뭐 통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최재형 의원이 뭐 본인이 말릴 수는 없지만 현역 그 의원이 있는 곳이 어떻게 험지냐 다소는 좀 불만스러운 입장을 표했고 어쨌든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로에 공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고 여전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민주당에서도 상대가 누구냐를 좀 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대로 곽상원 변호사를 공천할 수도 있겠으나 그 가능성보다는 상대에 따라서 중량급이 있는 그런 후보를 내놓고 어쨌든 서울 지역 선거를 견인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이광재 지금 국회 사무총장도 종로에 아마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론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김근식 그 위원장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종로라든지 이런 상징성이 있는 어려운 지역구가 아닌 개항을 해서 그 출마하려는 거 이거 좀 비겁한 선택 아니냐. 근데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뭐 지적이 나올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뭐 한동훈 장관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혹은 원희룡 장관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 이재명 대표가 쉬운 곳에서 쉬운 선택을 한다고 이제 비난을 할 소지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문하셨는데 딴 데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거기를 벗어나서 험지로 가든지 불출마하라고 당에서 그런 여론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버티긴 하지만 어쨌든 당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나 민심이 좀 결단을 해라라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김기현 대표에게는 저희가 이어지는 잠시 주제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셨길래 그 잠깐 답변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거리가 좀 멀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 장관 얘기였습니다. 강경파, 뭐 당내 혹은 뭐 종로 할 것 없이 여러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견제와 생각들